여러분은 몽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흔히 몽골하면 말을 타면서 유목생활을 하고 초원에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황폐된 사막의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이젠 그것도 옛말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긴 바로 몽골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가보면 흡사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주변의 거리를 둘러보면 한국에서 많이 보던 카페, 편의점, 한식당들이 가득 들어서 있고 이마트는 3호점까지 오픈해서 모든 매장이 대호황 상태라고 하죠. 아파트를 둘러보면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지나다니는 몽골 사람에게 한국어를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몽골은 왜 한국이랑 비슷해졌을까요? 우선 몽골의 인구는 344만 명으로 땅은 넓지만 인구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 인구수마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50%가 넘게 모여 있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힘든 나라입니다. 해로를 이용할 수 없어 항상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통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럼 비행기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능은 하지만 몽골과 인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공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비행기를 운항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인구수가 부족하여 내수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일자리는 굉장히 적은데 여러가지 외교적인 문제들까지 껴있어 기업들 역시 몽골에 투자하기가 꺼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몽골 경제가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몽골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몽골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메리트가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언어 또한 한국어의 대부분 음소가 몽골어로 발음이 가능하고 문법 역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한국어와 비슷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가깝고 임금이 높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실제로 몽골의 1인당 GDP는 약 4,800달러, 즉 한 달 월급이 50만원 정도가 평균이지만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될 경우 평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4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만큼 몽골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몽골 인구수 약 343만 명 중에 한국에 체류했거나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의 노동자 수는 약 3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한국이 친숙하고 익숙한 것이죠. 사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으로 처음 넘어온 시기는 대략 1990년도인데 그 이유는 대한항공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행기 2대를 몽골에 기증하면서 몽골과 한국에 직행 항공편이 생겨났습니다. 이때부터 몽골 주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몽골과 한국의 문화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문물을 접했던 몽골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물들을 떠올리면서 한국의 문화가 몽골에 스며들게 된 것이죠. 아까 보시면 거리에 CU나 GS25 같은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CU나 GS25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화장실 때문입니다. 예전에 몽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몽골에서 깨끗한 화장실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CU와 GS25는 깨끗한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서 몽골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고 이를 계기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몽골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들이 한류 문화를 접하고 소비하면서 한국 편의점이 젊은 세대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급여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인데 편의점이 정말 장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몽골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건 역시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비싼 이유는 몽골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인데요. 몽골은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물품들마저 대부분 육로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더 비싸지는 것이죠. 거기다 몽골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대신 가축이 굉장히 많아 소나 양고기 같은 경우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오픈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판매되는 물품보다 이마트가 좀 더 싸게 판매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식당이 많은 이유 역시 몽골의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 몽골인들의 식문화는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극단적인 육류 위주의 식문화였었는데 이로 인해 영양이 균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최근 들어 채식을 같이 권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문화가 채식 위주의 식단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한식이 불균형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식문화가 된 것이죠. 현재 울란바토르는 주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울란바토르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주거 공간이 부족해져 수도 외곽 부근에 천막이나 게르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체 가구 중에서 38.2%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몽골은 겨울이 길고 굉장히 춥거든요. 특히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는데 게르에선 난방이 되질 않으니 살기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주로 석탄이나 폐타이어를 태우는데 특히 때울 수 있는 시간이 긴 폐타이어가 약 500원 정도여서 소득이 없는 게르촌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은 땔감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매연은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실제로 매년 몽골에서 공기오염으로 죽는 사람만 1,500명이라고 하죠. 이를 위해 몽골 정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제정하고 최근에는 주택 15만원 공급 국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공급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신도시 건설 경험이 많고 몽골인들 역시 한국의 주거 문화가 더 친숙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사 기업들이 많은 수주를 따냈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형 아파트가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20년 5월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 차관의 연장을 통해 임대아파트 건설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4년에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딜 가나 부정부패는 끊이질 않는데요. 특히 어렵거나 살기 힘든 나라일수록 부정부패는 더 심하게 일어나는데 몽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의 경우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겸업하는 기업들 중에서 비용이 사라져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니 몽골의 부정부패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에는 짓담한 건물들이 여럿 눈에 띄는데 상당수가 건축 비용이 어디론가 증발돼 버린 경우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몽골과 친하게 지내면 무슨 이득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몽골은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몽골 광물 생산 동향을 보면 매년 굉장히 많은 광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으로 들어가는 굴이나 반도체 등에 쓰이는 휘토류 역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원을 몽골과의 외교를 통해 채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